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음식을 먹고 나면 예전보다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거뜬히 먹던 삼겹살이 이제는 조금만 먹어도 속이 답답하고 더부룩함이 오래가고 때로는 체기가 가라앉지 않아 밤새 불편했던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맞는 말 같지만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닙니다. 제가 30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본 사례가 바로 이겁니다.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하고 몇 달, 몇 년을 그냥 넘기다가 뒤늦게 검사를 해보니 췌장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입니다. 췌장암은 다른 암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초기에 증상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발견이 늦어 생존율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몸은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몸은 분명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소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변화들이 바로 그 신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과 직결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단순한 소화 불량과 췌장암 초기 신호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둘째, 어떤 음식이 췌장에 부담을 주고 암을 키울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셋째, 지금부터라도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예방 습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아셔도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마 내가 하고 넘겼던 작은 증상이 큰 병의 신호였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분들을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그 후회의 길을 피해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과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몰랐던 췌장의 역할과 소화불량이 왜 췌장암의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화가 안 된다 하면 제일 먼저 위를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위는 우리가 먹은 음식을 잘게 부수고 위산과 소화효소를 분비해서 음식이 잘게 분해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소화라는 건 단순히 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음식이 소장으로 내려가서 영양분이 흡수되려면 췌장에서 분비되는 효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조용히 하지만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장기입니다. 단백질을 잘라주는 트립신, 지방을 녹여내는 리파아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아제. 이 모든 효소들이 췌장에서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먹은 음식은 그냥 덩어리로 남아버립니다. 즉,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췌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우리 몸은 영양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췌장이 조금만 이상해져도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소화불량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체기와는 다릅니다. 보통 위에서 오는 체기라면 음식 종류에 크게 상관없이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췌장이 약해지면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증상이 두드러집니다. 삼겹살, 갈비, 튀김 같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고 변이 묽어지거나 기름기가 둥둥 뜨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걸 우리는 지방변이라고 부르는데 췌장이 내보내는 리파아제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남성 환자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평생 소화에 문제가 없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삼겹살만 먹으면 속이 꽉 막히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위염일 거라 생각하고 약을 드셨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점점 기름진 음식을 아예 못 드시게 되었고 체중도 5kg 이상 줄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췌장의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췌장암의 무서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암은 속이 쓰리다. 대장암은 변해서 피가 나온다. 이런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췌장암은 대부분 애매한 소화불량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심지어 의사들조차 위 문제겠지 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 사이 병은 점점 진행되고
발견됐을 때는 이미 늦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예전에는 잘 먹던 음식을 갑자기 소화 못하게 될 때. 둘째,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더부룩함, 체기, 설사가 반복될 때. 셋째, 이유 없는 체중 감소와 함께 등이나 허리에 묵직한 통증이 동반될 때. 이건 단순히 위장의 문제가 아니라 췌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췌장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늦추면 병은 깊어지고 기회는 줄어듭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건 나이 들면 소화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정상적인 췌장은 충분히 소화를 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가 갑자기 잘 안 되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무시하지 마시고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화 불량과 함께 당뇨가 갑자기 생기거나 악화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췌장은 소화 효소뿐 아니라 인슐린도 만드는 기관이기 때문에 췌장에 이상이 생기면 당뇨와 소화 장애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온다면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췌장이 약해지고 결국 췌장암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음식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특히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먹는 음식들 가운데 췌장에 큰 부담을 주고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름지고 튀긴 음식. 삼겹살, 갈비, 치킨, 튀김.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는 음식들이죠. 하지만 이런 음식은 췌장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주범입니다. 췌장은 지방을 소화하기 위해 리파제라는 효소를 분비합니다. 그런데 기름진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췌장은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합니다. 마치 작은 공장에서 몇 배나 많은 주문을 처리하는 것처럼 췌장은 계속 무리하게 효소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손상이 쌓입니다. 특히 튀긴 음식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이 제대로 분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췌장뿐 아니라 혈관, 간에도 독이 됩니다. 췌장은 기름진 음식을 소화시키느라 과부하에 걸리고 그 과정에서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면 췌장암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두 번째, 단 음식과 설탕이 많은 가공식품. 달달한 게 당길 때가 많다. 밥 대신 과자를 먹는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은 췌장을 크게 약화시킵니다. 췌장은 소화 효소뿐 아니라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단 음식을 자주 먹으면 췌장은 인슐린을 계속 분비해야 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췌장은 점점 지치고 기능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높은 혈당 상태는 췌장암 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즉, 단 음식을 자주 먹는 건 췌장을 두 번 괴롭히는 셈입니다. 하나는 인슐린 과부하로, 또 하나는 암세포 성장 환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살이 찐다는 이유로 단 음식을 경계할 게 아닙니다. 췌장 건강을 위해서라도 설탕, 과자, 달달한 음료는 줄여야 합니다. 세 번째, 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술입니다. 췌장염과 췌장암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음주입니다. 술이 간에만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술은 췌장에도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알코올은 췌관을 자극해서 염증을 만들고 효소가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로 인해 췌장 세포가 손상되고 장기적으로는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주, 막걸리처럼 알코올 농도가 높거나 당분이 많은 술은 췌장을 더 혹사시킵니다. 매일 습관처럼 술을 드시는 분들은 췌장암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70대 환자분은 하루에 소주 한 병은 기본이었습니다. 십수년 동안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셨지만 어느 날 갑자기 황달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그분은 늘 간만 괜찮으면 술은 문제 없다고 생각하셨지만
사실은 췌장이 먼저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췌장은 조용한 장기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큰 소리를 내지 않고 몸은 단지 소화불량 같은 작은 신호로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 음식 습관을 관리하지 않으면 췌장은 금방 지치고 병은 깊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음식은 가끔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드셨을 때 위험이 커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줄이고 췌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췌장암이 무서운 이유는 뭘까요? 바로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증상을 느끼더라도 위나 대장 문제로 생각하고 그냥 넘깁니다. 하지만 사실 몸은 분명히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췌장암 초기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5가지 주요 신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없는 소화 불량. 췌장암 초기 환자분들이 가장 흔히 호소하는 게 바로 소화 불량입니다. 그런데 이 소화 불량은 보통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과 조금 다릅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유난히 안 된다. 소화제나 위장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다. 평소와 달리 식사 후 답답함이 오래간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췌장은 지방 소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특히 기름진 음식을 소화하지 못합니다. 삼겹살, 갈비탕, 치킨 같은 음식을 먹고 나서 평소보다 더 답답하다면 단순한 체기가 아니라 췌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체중 감소. 췌장암 초기에는 체중이 갑자기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를 줄이지도 않았는데 몇 달 사이에 3kg에서 5kg 이상 줄었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췌장이 제 역할을 못하면 우리가 먹은 영양분이 흡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몸은 기름기와 단백질을 소화하지 못하니 살이 빠지고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제가 본 60대 여성 환자분은 3개월 만에 6kg이 빠졌습니다. 다이어트도 하지 않았는데 살이 빠지니 처음엔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힘이 없고 기운이 빠져 병원에 오셨고 검사에서 췌장암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원치 않게 살이 빠지는 건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체중이 빠지면 오히려 큰 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황달. 췌장암 초기 신호 중 가장 뚜렷한 게 바로 황달입니다. 거울을 보니 눈 흰자가 노랗게 변하거나 피부가 노랗게 보이는 경우입니다. 또 소변색이 진한 갈색으로 변하거나 대변색이 유난히 하얗게 보이기도 합니다. 췌장은 간과 가까운 기관이라 종양이 담관을 막으면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 담즙이 혈액으로 역류하면 눈과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간이 안 좋아서 그런가 하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췌장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등과 허리 통증. 췌장은 배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등이나 허리로 통증이 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식사 후에 등이 뻐근하거나 허리가 묵직하게 아픈 경우는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허리 통증은 근육이나 디스크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췌장암 환자분 중 상당수가 허리 통증으로 정형외과를 먼저 찾습니다. 검사해 보면 허리에는 큰 이상이 없고 결국 췌장에서 문제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갑자기 생긴 당뇨. 췌장은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췌장에 이상이 생기면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갑자기 당뇨가 생기거나 기존 당뇨가 갑자기 악화됩니다. 특히 50대, 60대 이후 별다른 생활 습관 변화가 없는데도 갑자기 혈당이 올라갔다면 반드시 췌장을 의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췌장암 환자들의 약 30%가 당뇨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췌장암 초기 신호 5가지 기억하세요. 첫째, 이유 없는 소화 불량. 둘째, 원치 않는 체중 감소. 셋째, 눈과 피부가 노래지는 황달. 넷째, 식사 후 심해지는 등허리 통증. 다섯째, 갑자기 생기거나 악화된 당뇨. 이 신호들은 단순히 위나 대장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 이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면 꼭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췌장은 매우 조용한 장기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큰 소리를 내지 않고 그저 소화 불량이나 체중 감소 같은 작은 신호만 보내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 생활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췌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름진 음식 줄이고 채소 통곡물 늘리기. 췌장은 지방을 소화하는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삼겹살, 튀김, 버터, 크림 같은 기름진 음식은 췌장을 과로하게 만듭니다. 특히 튀김류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은 췌장을 염증 상태로 몰고 가죠. 따라서 식단에서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채소, 과일, 현미,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을 늘려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췌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또한 섬유소가 풍부해 혈당을 안정시키고 장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두 번째, 단 음식과 가공식품 피하기.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해 혈당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단 음식, 과자, 케이크, 탄산음료를 자주 먹으면 췌장은 끊임없이 인슐린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이 지치고 결국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당이 부족하다, 힘이 없다 하면서 단 음식을 찾으시는데 이게 오히려 췌장을 더 빠르게 약화시키는 습관입니다. 간식이 필요하다면 과자 대신 사과, 바나나 같은 과일이나 견과류를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 절주 또는 금주. 술은 췌장 건강에 가장 해로운 적입니다. 알코올은 췌관을 자극하고 효소가 역류해 췌장을 스스로 녹이는 상태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급성 췌장염이고 반복되면 만성 췌장염과 췌장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술은 간만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췌장이 먼저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절주가 아니라 금주가 최선입니다. 특히 매일 술을 마시는 습관은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체중 관리와 꾸준한 운동. 비만은 췌장암의 중요한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복부 비만이 있으면 췌장이 지방에 둘러싸여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따라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격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과 요가, 이 정도만 꾸준히 해도 췌장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규칙적인 식사와 과식 피하기. 췌장은 식사할 때마다 소화효소를 분비합니다. 따라서 폭식이나 과식은 췌장을 한 번에 혹사시키는 습관입니다. 반대로 끼니를 거르면 다음 식사에서 과식하게 되고 이것 역시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그러니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적당한 양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저녁 늦은 시간의 야식은 췌장을 밤새 혹사시키니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건강검진입니다. 췌장은 증상이 애매해서 조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험인자가 있는 분들, 즉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는 경우, 당뇨가 갑자기 생기거나 악화된 경우, 만성 췌장염을 앓고 있는 경우 반드시 정기적으로 복부 초음파나 CT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췌장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수술로 완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늦게 발견되기에 조기 검진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췌장을 해치는 음식과 피해야 할 습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췌장을 튼튼하게 지키고 췌장암 위험을 낮추려면 어떤 음식을 챙겨 먹어야 할까요? 첫 번째, 항산화 채소와 과일. 췌장암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염증을 줄이는 것입니다. 췌장에 만성 염증이 쌓이면 세포 변이가 생겨 암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어 췌장 세포를 보호합니다. 블루베리, 포도, 딸기 같은 베리류 세포 노화를 늦추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토마토, 당근,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췌장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두 번째, 좋은 지방 오메가3. 췌장을 위해 지방을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지방을 먹느냐입니다. 등, 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꽁치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췌장과 혈관의 염증을 줄입니다. 올리브유, 아보카도, 불포화 지방산이 췌장을 편안하게 합니다.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 포만감을 주면서도 건강한 지방을 공급합니다. 반대로 소시지, 햄, 라면 스프, 마가린처럼 가공된 지방은 췌장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그러니 기름을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라 좋은 지방을 적당히 챙기셔야 합니다. 세 번째, 잡곡과 섬유소. 췌장 건강은 혈당과도 직결됩니다. 췌장이 만드는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데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췌장이 지치게 됩니다. 따라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 보리, 귀리, 잡곡밥, 국수 대신 통밀 파스타, 메밀국수. 이런 음식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췌장이 부담을 덜 느낍니다. 네 번째, 발효식품과 유산균. 췌장과 장은 떨어져 있는 기관 같지만 사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면 염증이 줄어들고 간과 췌장까지 건강해집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 유익균이 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요구르트, 케피어 유산균이 장내 균형을 잡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장이 건강하면 췌장도 쉴 수 있는 여유를 얻습니다. 다섯 번째, 수분과 따뜻한 차. 췌장 건강을 위해 수분은 필수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소화 효소가 원활히 작동합니다. 특히 따뜻한 보리차, 결명자차, 녹차, 카페인. 적은 종류는 췌장에 부담을 덜 주면서 항산화 효과까지 있습니다. 단, 카페인이 많은 커피나 진한 녹차는 오히려 췌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 식단 가이드 예시. 아침 현미밥, 된장국, 시금치, 나물, 토마토. 점심 보리밥, 비빔밥, 나물, 반찬, 김치. 간식 아몬드 한 줌, 블루베리 한 컵. 저녁 연어 구이, 브로콜리 찜, 잡곡밥. 취침 전 따뜻한 보리차 한 잔. 이 정도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면 췌장이 과로하지 않고 염증이 줄어들며 혈당도 안정됩니다. 췌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마지막 순간까지 조용히 버티다가 뒤늦게 큰 병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생활 습관과 음식만 지켜도 췌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 대신 채소와 통곡물, 단 음식 대신 과일과 견과류, 술 대신 따뜻한 차 한 잔, 규칙적인 운동과 적정 체중 관리,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 이 5가지를 지키신다면 췌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건강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소화불량은 단순한 위장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못 먹겠다, 체중이 갑자기 줄었다, 눈이나 피부가 노랗게 변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사실은 췌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절대로 미루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선택이 1년, 10년 뒤의 삶을 바꿉니다. 소화가 잘 되는 하루, 통증이 없는 하루가 얼마나 큰 행복인지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행복한 인생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보내세요.